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노동절이고, 어쨌든 세월이 계속 바뀌고 있군요.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 충북 지부장 김민영입니다. 언제 취임하신 거죠? 올해 1월 1월에? 1일 네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지금 학교는 어디, 현장에 어디 계셨었어요? 작년까지는 충주 네. 주덕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충주에서 네. 주로 계셨었군요.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인터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오늘따라 말씀을 좀 나눌 게 많아졌습니다. 먼저 엊그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청주 오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 또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서 민간인들도 좀 해치게 하는, 그래서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회복되신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교직원들, 학교 구성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겠어요? 네. 이제 그 학교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의 교직원, 그리고 전 국민이 실은 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즉각적으로 좀 유감과 위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도 직접 방문해서 피해 교직원 회복 지원과 그다음에 학교 안전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학교가 정말 안전하지 않다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근데 이번 일로 교육 활동이 좀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해 하실까봐 저는 되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미 여러 차례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협 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번번이 교육청은 좀 제대로 된 정책, 교육 대책 이런 것들이 없었고,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그날 현장에 가봤고, 우리 지부장님도 그날 현장에서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교육감도 오고 대책도 논의하고 했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잘 졌더라고요. 교문도 없고 네. 굉장히 개방적이고 해서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 그 1층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놀랐고요. 다만 또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또 어떤 학생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실은 특수학급 학생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생도 만약에 그렇게 좀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당 학생의 장애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들이나 여러 특수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그래 특수교육 대상자가 문제였어라는 식의 왜곡된 시선으로 변질까봐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심각하게 정서적이거나 위기 학생, 이 아이는 진짜 위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 이게 특수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위기 학생이 있을 때 학교나 교육청은 좀 더 어떻게 면밀하게 이런 학생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여서 그런 학생을 왜 관리를 했네 못했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차별적인 시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른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저 아이는 아무런 그런 아이들이 아닌데도 저 아이들은 또 혹시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걱정되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저희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걸로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제 나온 이제 말씀들 나눠보니까 교육감은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비상벨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래서 예. 이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선생님도 불안하고 학생들도 불안하고 이거 학교가 제일 안전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좀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제보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흉기 난동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커지지 않았고 그때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걸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요? 네. 네, 다른 학교에서 있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요즘에는 그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제지를 하지 못하고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교사나 학생 모두 되게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런 때 교사가 좀 물리적 제지를 지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고시가 2023년 서희초 사건이 있고 나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이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막 덩치가 큰 아이가 힘을 쓸 때 또 여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막 화가 나면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아이들도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어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 고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분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 공간에 대한 것도 없고 분리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덩치도 큰 애가 만약에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또 완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완력도 안 되고 예, 완력을 이제 물리적 제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그 생활지도 고시에는 되어 있지만 이제 그 다른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반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분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내용은 담겨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했을 때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그 분리하면은 다른 공간에서 이 아이를 좀 돌봐야 되는데 공간조차도 부족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외국에는 왜 학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학교 폴리스라고 써 있긴 한데 그런까지 역할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도 의견이 이제 좀 그렇게 또 필요하시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는 건데, 이제 재발 방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좀 먼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와 학생이 모두가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또 그때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유관기관의 협조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경찰서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가 소방서, 경찰과 유관기관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가 이제 안전하려면 좀 스트레스성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나 학생 모두가 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교권 침해를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아동학대 고소, 그러니까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선생님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학생들 중에도 이게 정서행동 위기학생이라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특히 더 그렇고 그럴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도움이 좀 체계적으로 마련돼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좀 더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또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담이나 어떤 이런 걸 권유해도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학교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권한이 거의 없고, 네, 교사는 그 아이가 상담을 받거나 그런 정서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안을 해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어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청교주 충북지부는 이제 계속 이제 교육청에 교육국장님하고 면담하면서도 이런 이제 실질적인 대책을 좀 고민을 더 많이 교육청도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이제 관계 기관이나 당사자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협의를 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안전한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보도된 걸 보니 성적이 안 오르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그 학생도? 아, 그래요? 저는 네, 실은 그런 뭐 가족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 학업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갈수록 네.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다닐 때는 그래도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학생들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데 지금 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전 정권이 됐습니다만 AI 교과서니 뭐니 뭐 이렇게 자꾸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교육 정책이 혼란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직 바뀐 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남아 있죠. 지금 뭐 AI 디지털 교과서도 남아 있고 늘봄도 남아 있고 이보통합 그 계속 하겠다는 그것도 남아 있는 거고요.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는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실은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들 눈 마주치면서 네, 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쓰기나 읽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이렇게 그런 정서적인 공유나 공감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니까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들 수업 그 학생 수를 좀 더 줄이거나 선생님들을 더 많이 늘려서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적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뽑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시수는 더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수업 시수가 많아지면 그 수업 시수 그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그 전 정권의 교육 정책에는 녹여 있지 않았죠. 그 애들은 주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수가 는다고요? 네, 그 선생님도 안 뽑아서? 네, 애들이 이제 줄 거니까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버티라고 하면서 계속 선생님들이 지금 막 수업 시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오히려 하십니다. 수업 시수 늘어나서 네. 수업의 질이 떨어지겠네요. 네. 보통 선생님들은 어딜 기준으로 해야 되나?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중학교가 이제 20시간을 원래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22시간, 23시간 정도를 지금 올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순회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신다고를 하셨어요. 아, 일주일에 20시간이면 꽤 많은 건데요. 네, 그것도 그것도 학생 지도도 해야 되잖아요. 네, 담임선생님,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네,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야, 이게 경무인데요. 그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매우 힘드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맨날 그만두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돌봄. 네네. 돌봄도 이게 이거 학부모들은 되게 만족한다고 하는데 전 사실 좀 그건 문제라고 봐요. 왜 집에 갈 애를 학교에다 붙여두고 그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정상적인 사회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가 큰 문제죠? 지금 그것도 어떤 이렇게 저희 국가적으로 이게 필요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작년에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이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럼 교사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실무사를 뽑고 막 했는데
이게 임시 방편적 대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늘봄 실무사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예,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늘봄 지원 센터장은 또 교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사도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제 그걸 관리하시면서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정책인 건지 이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산과 조직 이런 거 지원 없이 네. 그냥 애들은 붙잡아 둬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이든 그 실무사든 이런 분들 계속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유기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군요. 네. 그 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교육으로 볼 수 있냐. 이거는 아이를 돌보는 거니까 교육과는 관계하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교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지자체가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를 돌보고 하는 거는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걸 계속 학교로 보내고 학교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반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육이냐 교육이냐 또 네, 뭐 엄밀히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냐.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생님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 업무나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 시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하게 되면 또 불안감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게 학교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리고 저 최근에 제가 좀 눈길 가는 뉴스가 있었는데 수학여행가 어디 갔는데 네. 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인솔한 책임자인 선생님이 법적인 벌금을 받으셨죠. 벌금으로 끝났어요? 벌금형을 지금 1심은 벌금형을 벌금이 받은 나온 상태? 네, 나온 상태고 이제 2심은 아직. 그래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은 못 간다. 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학부모에서 그럼 안 갈 거냐? 어떻게 그러면 현장 학습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올해 이제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선생님들의 뜻을 물었는데, 네. 지금 1150명이 네. 설문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만큼 너무 불안하고, 근데 이제 또 학교에서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나 학부모가 원하니까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서 올해는 유예하는 방법이든 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안전 관리를 위탁하는 건 못합니까? 지금 어차피 그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교육을 하면 되지. 그런 그 인솔하고 안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뭐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이제 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뉴질랜드였나? 그 네. 나라에서는 15명이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체험학습 갈 때 네. 선생님 혼자 데려가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보조 인력, 안전 인력이 있어야 선생님은 교육만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 인력에 대한 부분,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아직은 미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없는 거죠. 당장 학교에서 내일 가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와서 갑자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웃는 이유는 네.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게 노란 그 복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애들하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죠? 네네, 지금 엄청 그것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특히 이제 뭐 어린수로 학생들이 네. 그런 이제 관리가 어려울 텐데 충분히 선생님들의 뜻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대책을 좀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당장 또 교육은 또 진행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안전한 대책을 계속 교육청에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을 해야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교조 충북지구 보니까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기자회견 하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교육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실 텐데 윤건영 충북 교육감 또 충북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거나 평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개선을 하자고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기초학력 부분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학교별로 시험 평가 평가의 시기, 그 다음에 평가 횟수를 네. 거의 학교별로 정해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반발을 샀거든요. 그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라고 2월달에 내려온 공문에 네. 평가 횟수, 평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나왔고 지금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괄 평가라고 시험을 이제 올해부터 거의 강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시험이 이제 도입이 되면 기존에 하던 교육 과정들보다는 이 시험을 좀 애들이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풀이식으로 또 수업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챗GPT를 사람들이 막 사용하면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보다 어떻게 이런 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교육 정책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 기초학력 교사, 특히 이제 일제고사라고 비판받는 거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는 일제히 동시에 하는 건데 그거 아니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하라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다채움이라는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또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 성적이 다 입력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평가를 3월에도 진단 평가를 보통은 많이 그걸 이용해서 보시기도 하고 하니까 일제고사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같은 유형의 평가나 이럴 때 선생님들은 좀 다른 학교도 이걸로 볼 테니까. 그런 좀 걱정, 아까 얘기했던 뭐 문제풀이식이나 이런 걸로 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궁금한 거는 네. 그 성적이 쭉 입력되면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사가 이제 교사만? 교사가 이제 학부모한테 이제 안날 때 아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체로 다 스크린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니고? 저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만 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은 최근에도 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연수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 3년 이내 그거 연수를 맞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으시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내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근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교사의 그런 교육 받은지 여부를 체크를 했다는 거죠. 네, 그 권한이 없으신 분이 그거를 이제 어쨌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연수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받으신 저희는 이제 충북 소통 메신저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으신 선생님들은 엄청 메신저로 왔어요? 네, 항의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정교조 충북지부에도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직속상관이야. 뭐 아버지도 아니고. 네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분씩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그 징계 안 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렇게 권한에 없는 일을 하면 그게 불법인 거죠. 네. 그렇고, 그래 충북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네. 아침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침밥은 저희가 반대를 많이 해서 교사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고 교육청은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간편식이 자체가 좀 간편식이잖아요. 네. 영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심은 정말 저희가 점심급식 엄청 잘 나오거든요. 네. 그 영양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짜서 그걸 딱 이제 만드는 건데 간편식이라는 것은 가서도 먹어본 분이 얘기하시기로는 거의 약간 패스트푸드에 가까운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학급을 예를 들어 10명이라 치면
한 몇 명 정도는 먹을까요? 그걸 이게 지금 아침간 편식이 그러니까 모든 학교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몇 개 학교만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는 날은 다 너도 나도 다 먹는데 또 안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다 이렇게 버려지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아깝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굳이 네.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네, 지금은 조금 영양 과잉 상태잖아요. 솔직히 지금 예전처럼 영양 부족이 아니라 그렇다면 좀 좋은 것을 잘 먹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침도 집에서 먹게 해주고 아버지든 어머니도 10시 출근하게 네. 해주고 네, 부모님이랑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죠. 조동 교수님 얘기했는데 뭐 외국은 점심때도 집에 가서 먹는다며요? 한두 시간씩. 네, 그런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일찍 퇴근해서 애랑 놀아주고 이런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걸 이게 다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아예 갖다가 맡겨서 아이들 군대 아닐까요?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나 도교육청의 정책들이 네.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막 실현하려고 하고 현장에서도 뭐 잘 적응하려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성공률, 이행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 이거는 어떤 정도인가요? 교육청의 공약 정책 이행률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은 실제로는 거의 아우성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에 나왔던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교조는 솔직히는 학교 안에서 분회 모임이라는 거를 조합원 선생님들끼리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동료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정말 잠깐의 짬도 없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가 갈수록 너무 많이 힘들어지니까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났던 그 선배 이제 올해 정년 퇴직을 앞두신 선생님께서는 너무 후배 선생님들이 안타깝다. 자기도 너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마다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정말 저는 윤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이걸 인지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되돌려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외부에서는 선생님들이 방학도 있고 일찍 출근하시니까 좀 상대적으로 네. 일찍 퇴근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좋은 직장이다라고 좋은 이미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은 상당히 좀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좋게 얘기하면 힘들다고 해야 되나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 2023년에 서희초 사건이 있고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 학부모 민원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은 어쩌면 다 그렇게 보통을 많이 하실 텐데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생활지도 고시나 이제 이런 걸 법적 보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반복되는 똑같은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생활지도 상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님이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정서학대를 했다. 아니면 아이를 방임했다 하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를 하면 선생님 이제 경찰서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옆에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이 길이 남 일이 아니구나. 다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민원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겠네, 그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의하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가 오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뭐 사법적인 그런 대응까지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뭐 변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뭐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다고는 여겨지지 않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학교 현장이 예전에는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으로 다 했는데 요즘은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성원들 간에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좀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원의 목소리랑 직원의 목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예산과 인력의 문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을 바라볼 때 교육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경제, 네. 효율, 이런 것의 문제로 바라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게 더 좋고 올바른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조차 너무 효율을 강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따라서 싸우고 대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효율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의 입장에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해낼지는 계속 서로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늘 보면, 기재부는 정말, 기재부도 욕을 좀 많이 하고, 교육부 장관도 정말 선생님들의 목소리랑 자꾸 다른 그런 교육정책을 내놓으니까, 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출신이 빨리 국회나 이런 데 많이 가셔야 돼요. 네, 정치기본권이 있어서 정말 국회의원이나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할 수 있죠. 안 그만두고도 출마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차별적이라고 매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여쭤봤는데 많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도민들과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사들을 대변해서 나온 자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교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가져야 할 학생 평가권이나 교육과정 편성권조차 지금 제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매우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 대책들이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교육당국이 지금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줄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서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수록 학교 현장은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예산과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 사회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단제고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단제고는 저희가 원하던 단제고는 되지 않고, 네, 국제 바칼로레아? 네, IB. IB로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IB로 지금 IB를 좋아하는 교육감들이 너무 많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안 관련해서 좀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